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그 왜 우리 파이코인 그 24시간마다 누르다가 보면 이제 그 광고가 나오는 그 BTCC 거래소, 그 제가 얼마 전에 쿠코인 거래소 측의 앵글로 파이코인을 분석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BTCC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소개했던 영상을 제가 보다가 그동안 정확히 몰랐던 이제 파이코인의 모든 것을 이제는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저랑 이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도 친구가 이제 삼성을 같이 다녔는데 하루는 그 녀석이랑 이제 야 우리 맨날 이제 술만 먹고 막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수영이나 하자 그랬더니 수영을 하자 그래갖고 그랬더니 걔가 응 알았어 그러더니 수영 책을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만 몸으로 배우는데 뭘 책을 사서 하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보다 수영을 나중에 잘하게 됐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튼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도 정확히 몰랐던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파이코인 상장했을 때 IOU에 상장했을 때 이게 24시간 후의 모습이에요. 파이코인이 IOU 가격에서 345달러를 갔더라고요. 345달러. 근데 이 IOU 가격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345달러에 파이코인을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한 60, 70달러 하잖아요. 그러면 후오비 거래소는 나중에 이 사람한테 파이코인을 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선물 시장이더구만요. 일종의 선물 거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파이코인을 지금 뭐 70불에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돈 내고 샀을 거 아니에요? 후오비 거래소에서 차용증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현재 IOU 가격이 전혀 의미가 없는 가격이, 물론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의 채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랐던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셔야지 파이의 진정한 가격이 나오잖아요. 어, 그 쿠코인, 이게 BTCC 거래소인데, 사실 이게 이제 어느 때는 BTCC 거래소가 어느 때 2011년도에 생겼으니까 굉장히 빨리 생겼죠. 한때는 뭐 세계 2위 거래소인데 지금은 100위 밖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거래소 랭킹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가 봐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BTCC 거래소는 세계 거래소 랭킹 중에 148위, 선물 시장은 58위더라고요. 그런데 얼핏 봐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24시간 거래 금액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4조. 14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왜 더 작은 거보다 순위가 늦지? 그러면 업비트는 얼마야? 라고 봤더니 업비트는 9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 24시간 동안의 트레이딩 볼륨이 업비트보다 BTCC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BTCC를 순위에 없어서 자세히 안 봤는데 사실은 굉장한 신뢰도가 높은 그러나 중국 정부에 의해서 좀 제동을 받아갖고 초창기에 기세가 많이 꺾인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여기가 2014년도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했는데 이제 그 시진핑 그 주석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얘네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파이에 광고를 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석한 보세요. 이거 10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14조 거래 규모.
맞나?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우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거진 뭐 2위네 2위.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 이런 데더라고요. BTCC가. 여기서 파이코인에 대한 앵글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전혀 다른 파이코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앵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소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트럼프 미디어에서 뭐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한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왜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야, 파이코인이 제대로 된 거래소에 상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KYC 엄청나게 해가지고 참 뭐 그런 거랑 꼭 상관없지만 또 뭐 아무튼 시장은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로 들어가서 지금 이 IOU 가격이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 92,000원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92,000원에 파이코인을 샀다. 뭐 파이코인 한 개를 샀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30만 원 됐다. 그러면 후오비 거래소는 30만 원에 사서라도 이 사람한테 파이코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고받고 내려와서 뭐 7만 원 됐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거래소가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선물 시장이더라고요. 이게 그런 차용증이다.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차용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IOU 가격이. 그거를 제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이게 20가지 챕터인데, 첫 번째가 이 파이라는 BTCC 거래소에서 보기에 이 파이라는 암호화폐는 이게 다른 암호화폐와 전혀 다르다. 파이는 채굴자들 신분 자체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주주이자 사용자다. 다른 생태계는 그냥 사주인데, 그냥 사용자인데 파이 채굴자들은 생태계의 주주다.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파이는 상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증권으로 평가받는 게 채굴자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앵글이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파이에서 광고에 아주 적극적인 BTCC 거래소에서 나온 거고요. 세 번째, BTCC 거래소에서 볼 때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의 혁신을 시작한 화폐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1세대 암호화폐의 중앙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거죠. 1세대 암호화폐의 중앙화 문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의 문제점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암호화폐다라는 게 네 번째 테마였고요. 다섯 번째 날, 3월 14일이 세계 수학의 날이래요. 그래서 세계 수학의 날에 파이코인을 출시한 이유는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로는 인류학 분야가 논문 기준으로 볼 때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인류학 분야가. 그런데 BTCC에서는 청대어팡은 컴퓨터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컴퓨터 인류학. 이게 지금은 인류학 분야에서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은 거래요. 컴퓨터 인류학. 그것도 제가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몰랐는데 이거 알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니콜라스 박사는 블록체인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스마트 계약서를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전에 스마트 계약서를 만든 사람과 그 파트너 마누라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 인류학이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BTCC 거래소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광고 때리나 봐요. 그리고 노드. 왜 노드가 계속 더 필요한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노드가 계속 더 필요한 이유를 밝혔고요. 아홉 번째, 아까 여기 1- 제가 1- 처음에
파이가 다른 거랑 정말 다른 거는 휴대폰이 중요한 이유, 채굴자가 사용자이자 주주라는 거. 요게 1-2를 제가 처음에 내세운 거예요. 원래는 그게 9번이에요. 근데 그 9번을 하나 밀어서 이제 9번째는 우리가 보통 어닝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닝팀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저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맨날 어닝팀 그랬는데 어닝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코인 거래 수수료 체계는 이제 이제 파이로 이제 결제를 하건 송금을 하건 이거 있잖아요. 이건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분야잖아요. 요거. 그리고 1억 명이 되면 채굴은 끝나나 봐요. 1억 명이 되면 채굴은 끝나나 봐요. 지금은 시간당 0.0000 뭐 어쩌지만 채굴은 거기서 끝나고 유틸리티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채굴한 노인네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7천만도 넘었을 수 있죠. 그리고 1파이 345불이 현대 최고가인데 이게 살아 움직이는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 시장의 가격제라는 미래의 거래소가 차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싸게 사서 주면 다행이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게 사서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IOU 가격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코인의 현재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미래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이게 14번째고요. 15번째는 230개국 10억 명이 이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쉬운 암호화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게 15번째고요. 16번째는 지금 파이에서 이 채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유틸리티라든지 이게 자본주의 본질대로 성과주의 보상제도로 나간다. 이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제 앵글이 아니고요. BTCC 거래소 앵글이에요. KYC, 쿠코인이라는 거래소에서 바라보는 파이코인과 BTCC 거래소에서 바라보는 파이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번째, 파이코인이 뭐 스캠이다, 사기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에 계속 광고를 하겠죠. 파이코인 프로젝트가 스캠이나 사기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BTCC 거래소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의 상장 전망, 상장은 어떻게 되는지가 18번째고요. 19번째가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로는 파이코인이 최고다. 여러 암호화폐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 밀도가 가장 높다. 이거를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 이게 BTCC 거래소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거로 이제 제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게 이건데, 이게 1번 아까 했던 파이는 채굴자들 신분 자체가 다른 것들과 완전 다르다. 다른 암호화폐는 그냥 사용자인데 이건 주주다. 이런 거에. 와, 이거 보고 제가 이제 요게 원래 이제 9번째인가? 이게 9번째인데 제가 이거를 먼저 시간 관계상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파이 생태계를 살펴보면 파이 백서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면 파이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모델은 이게 매우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다. 이게 추천인과 비추천인 사이에 서로 해시레이트 바이러스 방식의 마케팅에 기여하는 방식은 이게 어닝팀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추천인과 비추천인이 있으면 다단계네. 이렇게 껍데기만 보면 얘기하는데 이게 해시레이트 바이러스 방식의 마케팅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어닝팀의 본질인데
이런 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 모델의 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넘어선 거다. 그러면서 파이가 지향하는 생태계는 블록체인 커뮤니티 경제 코스를 걸으면서도 고도의 자치, 고도의 자유, 고도의 공유, 웹 3.0 정신을 추구한다. 이게 BTCC 컴퓨터 앵글이에요. 최근 파이 공식 앱은 전 세계 전문가를 모집해서 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거나 채굴 하는 것마다 생태계 건설하고 커뮤니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디벨로퍼 초청이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EOS 생태계에서는 파이코인만큼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파이코인 채굴자는 사용자이다, 주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빈도,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전화만 했는데 여기서 유튜브도 보고 은행 일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블록체인의 고속 발전 속도에 의해서 도태될 수 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건 법정화폐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달러처럼. 그리고 사용되는 빈도와 횟수가 증가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지 통화는 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용가치가 제일 높은 게 달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가치가 제일 높은 암호화폐를 추진하는 게 파이다라고 BTCC 거래소에서 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나 봐요. 서론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제가 내일 또 공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